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두 모집단의 모평균의 차이에 관련한 신뢰 구간과 어, 그 가설 검정을 우리가 진행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두 개의 표본으로부터 공통 분산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량 SP 제곱을 계산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통계량이 표본의 크기가 각각 n1, n2라고 하면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의 자유도를 갖는 t분포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집단의 분포는 동일하게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런 모집단의 가정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다고 볼 수 없는 상황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다를 때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잠깐만 그죠? 네. 여기다가 쓰죠. 첫 번째 모집단이라고 쓸까요?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μ1, 분산이 시그마 1의 제곱, 모집단 2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μ2, 분산이 시그마 2 제곱이라고 하고, 각각의 모집단에서 독립인 두 개의 표본을 이제 선택을 해서 우리가 그 표본으로부터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 등을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도 표본의 평균 y바와 표본의 분산 S2 제곱을 계산했었죠. 자, 이때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μ1 마이너스 μ2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표준화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확률 변수 생각을 해보면 이 확률 변수의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가 되죠. 그런데 이 확률 변수를 활용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모르기 때문에 μ1 마이너스 μ2와 관련한 추정 혹은 검정에 있어서 μ1 마이너스 μ2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분포, 이 확률 변수를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같은 경우에 한해서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 동일한 공통 분산을 S1 제곱과 S2 제곱을 통해서 추정을 하고 그 추정된 합동 추정량을 이제 대신해서 합동 추정량으로 대체한 경우에 어떤 분포가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 앞에서는 이제 시그마하고 시그마2가 같아서 그러한 전개가 가능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전개가 약간 복잡해지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라면 일단은 단순하게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즉, 시그마 1의 제곱을 모르니까 이것을 추정해야 될 텐데, 이때는 지금은 두 개의 표본의 그 합동 추정량을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그마 1 제곱 대신에 그냥 S1 제곱을 대신해서 한번 써보죠. 또 시그마 2 제곱 대신에 S2 제곱을 대신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을 표본의 분산으로 대체한 것인데요. 자, 이 녀석의 확률 변수를 T스타라고 이름을 자, 이렇게 만든 이제 확률 변수는 이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로 정해져 있고 표본의 크기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T스타의 분포는 딱 하나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분포를 기존에 알고 있는 T 분포 중에서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러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T스타의 분포를 T 분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똑같진 않지만 자유도를 잘 선택을 하면 T 분포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지 T스타의 분포가 T 분포는 아니지만 R을 잘 선택하면 자유도를 잘 선택하면 T스타의 분포도 T 분포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밝혀냈는데요. 이때 그러면 R을 어떻게 택하면 되느냐? 이 값은 표본 N1하고 N2가 있을 텐데 각각에서 1을 뺀 값들 중에서 최소값으로 R을 택해서 자유도가 R인 T분포와 비교해 보니까 T스타의 분포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T스타의 분포가 T분포는 아니지만 빈사적으로 T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경우에 추론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 여기가 S1 제곱하고 S2 제곱이 시그마 1 제곱하고 시그마 2 제곱을 각각 표본의 분산으로 대체한 것인데요. 자, 이 녀석을 T스타라고 한다면 빈사적이긴 하지만 자유도가 R인 T분포와 굉장히 가깝다라는 사실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때 R은 최소값인데요. 자, 이 사실을 여기를 좀 지우죠. 이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근사적으로 T분포랑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따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서 우리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그럴듯한 사실인지를. 자, 그래서 두 개의 모집단을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생각하겠습니다. 즉, 하나의 모집단, 첫 번째 모집단은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을 생각하고, 그다음 또 다른 모집단 2는 평균은 4, 모 표준 편차는 8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정규 모집단을 하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집단 두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N1이 10, 두 번째 모집단에서 크기가 N2, 12가 되는 표본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이 T 스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즉, 가까이 표본에서 X바, Y바 계산하고, 그 다음에 S1제곱, S2제곱 계산해서 이 전체 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하는 상황에서는 이 T스타의 분포가 정말 이 자유도가 R인 T분포와 가까운가를 확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집단의 분포가 다 알려져 있는, 즉 평균과 표준 편차 다 알려져 있는 그런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정말 사실인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U1하고 U2도 이제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T스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T스타가 확률 변수다라는 얘기는, 자, 앞에서 여기서 표본을 하나 선택을 하면 이제 T스타 값이 하나의 값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즉 N1이 10이고 N2가 12인 표본을 뽑는 일을 여러 번 해보면 할 때마다 T스타가 만들어지겠죠? 그러한 T스타들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느냐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분포가 T분포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N1이 10이고 N2가 12인 표본을 선택하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T스타 값을 여러 개를 계산을 해서 그런 것들의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히스토그램, T스타의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결국 T스타의 분포를 우리가 어느 정도 근사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T스타의 히스토그램과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하고자 하는 자유도가 R인 T분포의 그 확률 분포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방식으로 이것이 정말 그럴듯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일단 결과를 먼저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결과는 이제 파란색이 일단은 여기 막대로 그려진 게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요. 어떻게 그린 거냐? 그래서 얘기한 T스타를 계산을 하는데 T스타를 대략 한 100만 번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개의 T스타 값을 사용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이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가 되고요. 자, 이 막대의 그 중앙점들을 연결해서 그은 곡선이 이 파란색 곡선입니다. 즉, 파란색 곡선은 결국 T스타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내고 있고, 혹은 T스타의 그 노스다각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파란색은 T스타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앞에서 T of R과 비교를 하고 싶어서, 물론 R은 N1-1과 N2-1의 최소값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9하고 11의 최소값이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T 괄호 열고 그 표본의 크기의 미니멈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자유도가 9가 되는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빨간색 곡선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가요? 파란색과 빨간색을 보면 굉장히 가깝고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스타의 확률 분포를 정확하진 않지만 빨간색 분포로 근사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추론을 진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동일하진 않은데요. 그 차이를 조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0 근처, 즉 중심 근처를 생각을 해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가 어떤가요? 네, 중심
0 근처에서는 파란색이 더 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0에서부터 오른쪽, 왼쪽으로 멀어지는 상황에서는 빨간색이 더 위에 있고 파란색이 더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앞에서 꼬리가 더 두껍다, 꼬리가 더 얇다 이런 표현 썼습니다. 즉 우리가 근사적으로 생각하는 이 빨간색의 확률 밀도 함수를 표현해 보니까 꼬리가 더 두껍습니다. 꼬리가 두꺼우니까 중심 근처에서는 확률 밀도가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치 이러한 관계는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그 자유도가 더 큰 경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은 T분포를 비교할 때 자유도가 커짐에 따라서 꼬리가 얇아지는 그런 것을 앞에서 확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치 빨간색과 파란색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하고 유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 빨간색과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던가 순례 구간 추정을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즉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T스타의 분포와 빨간색 분포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일단은 추론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근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게 뭐 전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럴듯해 보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활용을 하면 앞에서 우리가 그 정규 모집단을 가정하고 그리고 그 모집단의 표준편차 같은 경우에 적용했던 그 상황들과 그런 절차들과 동일하게 이제 진행을 하면 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다면 해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그 통계량이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을 때는 우리가 생각한 통계량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분포가 이렇게 됐었죠.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계량으로 좀 다르죠.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다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통계량은 이것이고, 이 녀석의 분포도 T분포라는 사실은 비슷하지만 자유도가 조금 다릅니다. 자유도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T분포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한 결과를 T스타에 맞춰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대로 우리가 그 과정을 반복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μ1 마이너스 μ2에 대한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죠? x바 마이너스 y바 플러스 마이너스 t값 2분의 알파인데 이때의 자유도가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가 되고 뒤에 있는 게 분모에 있는 일종의 x바 마이너스 y바에 대한 표준 오차의 추정값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모집단의 그 표준 편차가 같다고 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x µ1 마이너스 µ2 차이의 신뢰 구간은 이렇게 될 텐데, 자유도가 입니다. n1-1과 n2-1의 소속값, 그리고 이제 뒤에 붙는 게 분모에 있는 값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통계량, 그리고 그 녀석의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그 신뢰 구간이 같은 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꼴이 똑같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 결과를 쉽게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다른 하나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생각하는 표본의 크기가 작고 두 모집단 표준 편차가 다른 경우에는 두 모집단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했을 때 µ1 마이너스 µ2 차이에 대한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다. 이 겁니다. 여기서 지금 T스타라고 붙였는데요. T스타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자유도가 R, n1-1, n2-1의 최소값 R을 갖는 자유도가 R이 되는 T분포에서의 이제 그 상위 확률 2분의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뒤에 그 자유도를 좀 길게 쓰기가 약간 번거로워서 그냥 간단하게 T스타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스타라고 하는 것은 T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이제 기준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새로운 기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T스타는 T분포인데 자유도가 n1-1과 n2-1 중에서 더 작은 값을 자유도로 갖는 T분포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지워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예전 경우를 보면 그냥 1번, 2번이라고 구분을 하죠. 1번 경우에서는 지금 모집단 표준 편차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그 검정 통계량은 T라고 했는데 여기가 델타 제로로 바꾼 거죠. µ1 마이너스 µ2를 나머지는 똑같이 썼습니다. 물론 델타 제로는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이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먼저 수립을 할 텐데 그때 µ1 마이너스 µ2를 어떤 정해진 값과 비교를 하는 것이죠. 비교하는 그 값을 우리가 델타 제로로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면 µ1 마이너스 µ2가 델타 제로다 라는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은 이제 µ1 마이너스 가 여기가 좀 모양이 좀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런 라는 형태의 대립가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델타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에 나오는 이 값을 우리가 델타 제로라고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기강력을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의 분포가 자유도가 n1-1, n2- n1 더하기 n2-2가 되는 그러한 T분포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기강력의 기준값을 정했습니다. 자, 2번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델타 제로로 좀 바꾸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S1 N1 S 빼주고 네. 네. 이렇게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을, 자, 이 경우 T스타로 표기를 이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녀석은 H0, 여기 규모가설이 사실인 경우에 이 녀석은 델타 제로가 B1-B2랑 같은 경우가 되므로 H0가 사실인 경우에 이 녀석의 분포가 지금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분포가 되는데, 자유도가 R인, 그래서 R은 이제 N1-1과 N2-1의 최소값 이렇게 하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위에서는 이 분포가 정확하게 조금보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근사적이다 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T스타를 이제 정하고 나면 그 기각력을 정할 때 이제 자유도가 R이라는 것에 착안해서 자유도가 R인 T분포에서의 상위 확률이 얼마인 기준값들을 기각력에서 기준값들로 택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건 좀 지워야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가설 검정에서는 규모 가설을 μ1-μ 콜 델타 제로라고 하는 규모 가설을 이제 검정 통계량은 T스타를 한다. 즉 여기가 μ1-μ2가 델타 제로 바꿨죠? 자, 그러면 T스타는 H0가 사실일 때, 규모 가설이 맞을 때는 N1-1과 N2-1의 최소값을 R이라고 할 때 자유도가 R인 T분포를 따른다. 물론 근사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근사적이긴 하나 그 분포를 우리가 T분포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 수준을 이제 알파로 정했을 때 기각력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각력이 어디인지를, 그래서 대립가설이 작다 인 경우에는 여기서 생각한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자유도가 R인 T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그런 기준값에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 혹은 마이너스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기준값은 자유도가 R인 T분포에서 하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이죠. 그래서 이것보다 작다가 기억력이 될 거고요. 크다, 그 다음에 그 양측 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되는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 자유도가 어떻게 주어진다 라는 것만 차이가 있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그 가설 검정 추론에서는 그 T스타의 분포를 활용하고 있는데, T스타의 분포를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이 분포와 비슷하다라는 사실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산을 하고 있는 신뢰 구간이라던가 혹은 가설 검정이 그 약간 그 정확한 분포를 사용하는 경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앞에서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실제 그 T스타의 정확한 분포는 파란색인데요. 그 다음에 이거를 T스타의 분포가 빨간색이라고 간주하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이때 그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값을 계산을 하는데요. 자, 이 값을 빨간색, 여기서
빨간색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즉 t 2분의 알파 r을 계산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계산하려면 파란색 분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확률이 2분의 알파인 값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파란색 기준값 이렇게 쓰죠. 네. 자, 파란색 그 분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 상위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기준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파란색이 꼬리가 더 얇은 거기 때문에 빨간색이 끝쪽에서 약간 더 두꺼운데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이제 기준값을 여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신뢰 구간을 계산하려면 이 파란색 분포 기준에서 상위 확률 2분의 알파가 되는 기준값 얘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파란색 분포를 빨간색 분포로 근사시켜서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빨간색 t2분의 알파 r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 값보다 어떨까요? 빨간색의 그 꼬리가 두껍기 때문에 같은 확률 2분의 알파가 되게 하는 기준값이 파란색보다 더 오른쪽에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여기다 그림을 빨간색으로 그리면, 자, 여기다가 좀 극단적으로 좀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그럼 빨간색은 꼬리가 두껍기 때문에 같은 넓이 2분의 알파를 갖는 이 기준값이 실제로 여기 파란색보다 더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확한 분포를 가지고 계산할 때보다 지금 신뢰 구간을 계산할 때 이 계산한 값이 크게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신뢰 구간보다는 약간 더 신뢰 구간이 넓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을 계산해 보면은 정확한 T 스타의 자체의 그 분포를 활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근사적인 분포를 활용하면 그 신뢰 구간이 넓게 나온다. 신뢰 구간이 더 넓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값이죠? 다시 그림을 좀 보면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이 없기는 한데, 지금 파란색 분포 입장에서 기준값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택한다는 얘기는 파란색 분포 입장에서는 상위 확률이 되는 확률이 2분의 알파보다 더 작게 되는 거죠. 즉 신뢰 구간이 더 넓어지게 되는데, 그 신뢰 구간의 신뢰도를 계산해 보면 신뢰도가 된다 더 커지는 겁니다. 2분의 알파 상위 확률 값이 실제 상위 확률 값보다 2분의 알파보다 작기 때문에 신뢰도는 1-알파 되는 거니까 여기 파란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얻어지는 신뢰 구간의 신뢰도가 정확하게 1-알파인 것이고, 대신에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계산하면 신뢰 구간이 더 넓어지고, 따라서 파란색 그 분포 입장에서 이전보다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2분의 알파보다 더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실제 신뢰도는 1-알파보다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수적인 성질을 가진다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죠?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안전하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신뢰 구간을 얘기를 할 때
mu1 mu2가 어디쯤에 있을까 하는 구간을 제시를 하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3에서 4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대신에 좀 안전하게 3보다 작은 값과 4보다 큰 값을 생각을 해서, 즉 원래는 정확하게 이제 생각한다면 이러한 신뢰 구간이 자유도가 1-알파가 되는 신뢰 구간인데, 그것을 좀 넉넉하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구간이 넓어지게 되고 신뢰도도, 실제 신뢰도도 A-알파보다 커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검정에서는 어떨까요? 자, 검정에서는 그 실제 정확한 기준값하고 지금 근사에서 얻은 기준값하고 어떨까요? 이 경우 생각해 보면 근사에서 얻은 기준값이 여기 있을 텐데요. 자, 이거는 이거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앞에 그리면서 빨간색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T스타의 분포는 파란색이죠. 파란색 입장에서 하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은 조금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택하는 기준값이 이건데 실제 T스타의 분포를 정확하게 반영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기준값은 원래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작게 되면은 기각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각력보다 지금 근사를 해서 얻은 요 값을 생각하니까 기각력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야 될 것 같죠? 색깔을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근사를 통해서는 이거보다 작게 되면 기각을 하는데 실제 T스타 정확한 분포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값보다 작으면 기각을 하는 것으로 기각력이 정해질 테니까 그 인사를 통해서 얻은 기각력이 더 작아집니다.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각이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각이 어렵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 근사를 해서 만든 이 기각력의 실제 유의 수준을 계산해 보면 유의 수준이 알파보다 작다는 겁니다. 지금 파란색보다 같거나 작은 쪽에 있을 확률이 정확하게 유의 수준이 알파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빨간색보다 같거나 작게 되는 확률은 그 알파보다 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각력은 좁아지고 근사를 통해서 우리가 검정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기각력이 좁아진다는 뜻은 실제의 그 유의 수준이 내가 지금 타겟으로 삼는 알파보다 더 작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검정에서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근거가 조금 더 확실할 때 우리가 기각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각력이 좁아지기 때문에 기각력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기각을 조금 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만 기각을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만 기각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우리가 보수적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실제 유의 수준이 알파 이하가 된다는 얘기는, 그리고 기각력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의무가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간단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두 지역의 그 집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두 지역에서 샘플을 몇 개를 뽑았습니다. 두 지역에서 몇 개의 집값을 조사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남쪽 지역에서는 13개의 집값을 조사를 했고 그런 집값의 평균이 2.4가 나왔고요. 표준 편차가 0.72. 북쪽 지역에서는 11채의 집값을 조사를 했고 그러한 집값의 평균이 2.15.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0.35가 나왔는데요. 자, 그냥 우리가 그 표본의 평균만 보면 2.4가 2.15보다 더 큽니다. 자, 그런데 이게 표본만 봐서 생기는 차이인지 아니면 정말로 모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좀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그 가설 검정이니까 그 뭐죠? 가설부터 먼저 수립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뮤1하고 뮤2를 설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뮤1은 남쪽 지역의 집값의 평균이라고 두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평균이 되겠죠? 자, 뮤2는 북쪽 집값의 모평균 값이라고 두고 H0는 뮤1-뮤2가 어떻다는 걸까요?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니까 그 녀석의 그 차이가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대립가설로 지금 세우면 적절할 것 같고요. 이거에 대응한 규모가설은 뮤1-뮤2가 0이다를 규모가설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 검정 통계량 앞에서 T스타를 생각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물론 무조건 T스타를 쓰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언제 T스타를 쓰냐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있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쓰는 거죠. 자, 일단 집값이니까 물론 반드시 집값들의 그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라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가정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가정이 어느 정도 그럴듯한 가정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고 그래서 두 지역의 그 집값의 분포가 정기 분포라고 가정을 해도 괜찮다라고 결론을 났다고 하고요. 자, 그런 가정을 도입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어떨까요? 자, 같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S1하고 S2를 보니까 S2의 2배가 0.7인데 그거보다 S1이 더 크죠. 그래서 2배보다 크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같다라고 하는 가정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그마 1과 시그마 2,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두 표준 편차가 서로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T스타를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그 검정 통계량은 마이너스 델타 제로가 되겠죠? 델타 제로는 물론 여기서는 이 값이니까 0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검정 통계량 계산을 하고 지금 기각력을 생각해 보면 T스타의 절대값이 나오는 거죠. 양측 검정인 거니까 t 2분의 알파, 알파가 5%니까 0.05 r인데 r은 얼마일까요? n은 13에서 1 빼면 12, 그 다음에
10이니까 10으로 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죠. 네, 이걸 좀 지워야 되겠네요. 자, 가설 수립하고 그 다음에 두 모집단 정기분포 과정을 도입을 하는데 표준 편차가 동일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T스타라는 검정 통계랑 우리가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기각력은 기준값이 자유도가 10인 T분포로부터 얻어서 2.228이 됐고, 지금 이러한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T0 스타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 값이 1.107이 나왔기 때문에 주어진 그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가지고는 유의 수준 5%에서 H0를 기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각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두 지역의 집값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네. 자, 시간이 46분 정도 됐는데요. 일단 지금 방금 얘기한 두 지역의 집값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을 R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여기에 앞에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 값은 N1, X바, S1, N2, Y바, S2는 기록을 해놨고요. 자, 여기에 T 스타 제로인데 뭐 스타를 여기다가 쓰기 힘드니까 이렇게 T0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T0 계산하는 것을 먼저 해보면 X바 마이너스 Y바 델타 제로죠. 여기 델타 제로가 없죠. 델타 제로가 0으로 하고 여기다가 한꺼번에 계산하죠. SQRT S1의 제곱 나누기 N1 여기 S2의 제곱 나누기 N2. 알파 값을 정해야 될 것 같네요. 알파가 5%였습니다. 그리고 양측 검정이니까 기준값을 할 때 T알파 2분의 알파인데 T를 쓰면 되고 1-알파 나누기 2인데, 자, 자유도가 얼마죠? 네, 자유도를 R을 갖다가 미리 계산하죠. R은 미니멈 N1 마이너스 N2 마이너스 1입니다. 우리가 min이라는 함수를 쓰면 min하고 괄호를 열고 여기다가 숫자를 여러 개 쓰면 아이고. 네. 네. 이상하네요. 네. C로 안 묶어도 됐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여기 컴마가 빠졌네요. 컴마. 자, C로 묶어도 되고, C로 안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개의 숫자들을 컴마로 분리해서 넣으면, 그 중에 최소값을 알려주죠. 그래서, N1-1과 N2-1의 최소값을 R로 먼저 계산하고 나서 R을 넣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C, T0, T, 얘를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 T0가 1.106874, 그 다음에 기준값이 2.228, 이 값이 동일한 것 같죠?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얻었고 차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T분포, 이 분포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5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그 2절에 있는 그 두 개의 독립표본을 통해서 그 추론하는 방법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짝비교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